자, 안녕들 하세요. 다른 과목들은 다 배우셨죠? 오늘 세법 처음인가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건 항상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저는 처음이라고 해서 기초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대비를 오늘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1년간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저는 이제 만점 강의는 안 합니다. 만점 강의는 안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12개 이상만 맞자. 서너 개는 출제한 사람 성의를 봐서 틀리자 이거예요. 나머지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 즐겁게 강의합니다.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만점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해도 12개 이상은 맞으니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어렵다 쉽다? 금방 또 말이 달라지면 곤란하죠.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법이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걸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세무사 시험 볼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문제도 몇 문제 나와요? 16개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12개 정도는 맞게 해주고 서너 개 정도는 변별력 때문에 좀 어려운 거 가끔 나죠. 그럼 12개 맞아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려운 게 나오겠죠. 이번 시험도 그렇고 두세 개 나와요. 그럴 경우엔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갖고 있으면 어차피 찍을 거면 그런 식으로 접해나가는 것이 공부할 때 도움이죠. 왜냐하면 세법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민법 열심히 해야 되고 학개론 많이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세법 강의만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당분간은 세법 집에서 보지도 말고 강의 나와서 현장 강의만 들으면은 충분히 반복 수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점수 맞을 거예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세법이라는 것은 해나가면은 즐겁다는 거. 전 항상 즐겁게 강의를 합니다. 결석만 없으면 돼요. 결석하면 뒷감당 못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참 좋아요. 손 깨끗해지라고.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까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네, 그죠? 저는 이게 긴 게 좋은데 다 똑같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하나씩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강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판서, 칠판으로 설명을 하고 기본서 보면서 밑줄 치며 복습하고 밑줄 친 것만 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세법은 외운다. 절대 외우면 안 돼요.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이건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죠? 세법이 뭐죠? 세금을 내는 법. 그렇죠.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얘기하죠. 그럼 세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거 다 하면은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넓은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배우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따라해 볼까요? 부동산 세법.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얼만큼을 배워야 되느냐? 내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세금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5개만 배우면 돼. 1년 내내. 그러면 상식선에서 접근해 볼까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물주, 상가. 이거를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는 거 알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단하네. 여기다 경력자분들이셔? 해서 사면은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안 샀어. 전세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보증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게 뭐죠? 확정일자도 있을 수 있겠고 민법에서 많이 배우시는 전세권 설정이 있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한다는 건 등기한다는 얘기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등록세. 이건 옛날에 쓰던 용어고 개정이 됐죠. 등록세하고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개업해야 되겠죠. 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 대단하십니다. 면허세예요. 그래서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합쳐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취득을 했어요. 그럼 아파트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겠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오, 대단하시네. 재산 많으셔? 그럼 저랑 친하게 한번 지내봐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또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많은 사람, 비싼 거 많은 사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우리가 종부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살 때 취득세 냈어.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냈어.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냈어. 세금에 너무 치이죠. 이거 안 되겠다. 팔아버리자.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은 세금 내야죠.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그러죠? 모르는 게 없어요?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이? 진짜로? 근데 어떻게 이런 거 알아요? 얼마 전에 집 팔았어요? 사느라고? 그럼 뭔가 불안해 죽겠어. 내가 달라고 그러기라나 뭐라나. 양도하면은 뭘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예요. 이 5가지 세금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살 때 내는 거, 보유할 때 내는 거, 팔 때 내는 거. 이것만 1년 내내 주르륵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어떤 세금 내요?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뭐라고 그러죠? 등록면허세. 재산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말고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부자란 얘기니까. 그 다음 팔았을 때 목돈 생기죠. 그럼 세금을 못던 걸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다. 이 5개만 하시면 벌써 50% 끝난 거예요. 이 이름만 되면 되죠.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 세법에 관한 게 16문제가 나오는데, 자, 취득세라는 거에서 3문제가 나와요. 이번 시험도 그랬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너무 쉬워서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엔 한 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서비스 과목. 그 다음 재산세는 항상 3문제 나옵니다. 종부세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에 대해선 관심 끄자. 그죠? 관심 끄자에서 한 문제만 출제합니다. 때에 따라선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리의 관심사죠. 목돈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뭐가 있냐? 5, 6, 9, 10, 13개. 어떤 분은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16개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13개뿐이 없다. 3문제 뭐냐? 3문제는 뭐냐? 이 5가지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용어를 총정리한 단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총론. 그러니까 5가지 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실무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중개사 시험 볼 때는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법, 이거 어려워요.
따라서 세금이란 말을 시험 볼 때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조세총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밖에 나가선 세금이란 용어를 쓰고 시험 볼 때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헷갈리죠? 똑같은 말씀은 좋은데. 그래서 세법은 일부러 어려운 말 쓰려고 그래요. 그럼 조세, 여기 나온 5가지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했다. 총론이라고 얘기하죠. 해보죠. 조세 총론. 그럼 조세가 뭐냐? 요즘 뭐 줄여서 쓰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뭐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세가 뭐냐? 조세금. 죄송합니다. 전 먹히지 않아도 계속 개발을 합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3개가 돼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 16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나오죠. 이것만 왼종일 배우는 거예요. 1년간을. 그럼 어디에 신경 쓰고 어디에 신경 안 쓰는가 판단이 섰겠죠. 어느 거 위주로 신경 쓸까요?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중에서 12개만 맞으면 된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요 놈이에요. 왜? 아직 배우지도 않은 세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배우니까 첫날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순서만 뒤에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얘들은 비슷해요. 문항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 어떤 책은 보면 어떤 과목은 그렇죠? 앞에는 쉽고 가면서 어려워진다. 세법은 아닙니다. 첫날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용어에 대한 성격만 아시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요 16개에 대한 것. 이 중에서 몇 개만 우리가 맞죠? 12개만 맞아요. 제가 하면서 나중에 답 찾는 요령도 가르쳐 줄 거예요. 첫날 만난 서비스를 한번 해줄까요? 뭐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지만 이거 아주 대한민국에서 특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 2, 3, 4 공부 잘하시라고 한 거예요. 결석 없이 잘 나오시면 중간에 팁을 해드릴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 개강 첫날에 답 찾는 요령 가르쳐주는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신경 안 써요. 꼭 시험 다가올 때 신경 써요. 미리 합니다. 저는 미리 5개가 나왔다. 오지선다라고 그러죠. 그럼 오지선다의 정답 확률은 몇 프로가 되죠? No. 50%예요. 50%. 50% 뭐냐? 5개 중에서 3개는 누가 봐도 답이 아니야. 꼭 2개가 남아. 2개가 남아서 어느 것을 찍을까요? 찍으면 꼭 틀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시험, 아니 뭐 수능이건 뭐든 모든 시험 보고서 여기에서 내가 얻어낸 거예요. 결론. 가르쳐 드릴게. 항상 2개가 남아.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신기할 거예요. 제 말이. 2개가 남아. 그럼 둘 중에 답은 어디 있는 거냐? 뒤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는 함정을 줘요.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걸어가고 있어. 그럼 함정을 앞에 파요? 뒤에 파요? 자,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야. 성인고시학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니 걸어가고 있으면 함정을 앞에 파요? 뒤에 파요? 어떤 분은 뒤에 판대. 왜냐하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빠지라고. 항상 함정은 어디 있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남았을 때 거의 확률적으로 90%예요. 10문제다 그러면 9개는 맞습니다. 따라서 한 문제는 틀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함정이 2개가 남았다. 그럼 정답은 확률이 어디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나중에 풀어보면은 요거 딱 소리 납니다. 제가 이제 노량진 강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세무직 공무원 강의도 나가고 세무사 고시학원도 강의를 나가고 하면은 이런 거 많이 활용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한계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 크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건 오늘 개강 첫날이에요. 촬영이니까 동영상이 찍혀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요 얘기 똑같은 걸 시험 때까지 많이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귀한 거.
노량진에서 기립박수 받은 거예요. 한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농담 아니에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결석 없이 나오시면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죠. 370쪽 나왔습니다. 조세의 개념 나와 있죠. 조세의 개념에 보면은 조세가 뭐냐?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거다, 일방적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네모 2번 조세의 특징 나와 있죠. 특징 중에서 1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라고 나왔다. 그건 요건 뭐냐? 과세 주체라고 용어를 씁니다. 해보죠. 과세 주체. 그럼 요거 하기 전에 단어 설명 들어갑니다. 과세라는 말이 있고 비과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세가 뭐죠? 세금을 부과한다, 매긴다. 비과세는 뭐가 되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과세는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비과세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가 많을까요? 비과세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분들 같아. 혹시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갔다가 오신 분 표현은 재밌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재수생이 다 나쁜 거예요. 정쓰기 씨면 경력자 우대하니까. 아니면 갔다 오신 분 작년에 올해. 그럼 과세가 많고 비과세가 적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험에는 많은 건 잘 안 나와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비과세에 관한 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와 비과세 개념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과세가 좋아요? 비과세가 좋아요?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법이 세법이에요. 악착같이 거두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잔인한 세법에서조차도 징수를 포기한 게 비과세예요.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걷어. 원칙이야. 근데 오죽하면 세금을 포기하느냐. 세금을 포기하는 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세법에서조차도 아예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쉬운 말로 오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관심사 있으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1가구 1주택 들어봤죠? 한 가정이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물론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지만은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란 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금을 안 걷어요. 왜 그럴까요? 집 하나 있는데 팔았어. 그럼 목돈 생겼어. 근데 오죽하면 세금 내지 마세요. 비과세 준다고. 집이 없으니까. 와, 이분 대단하니? 왜? 짠하니까. 오죽하면 집 하나 있다가 팔았겠냐 이거예요. 무주택자가 되니까. 오죽하면 하나 있는 걸 팔았겠느냐. 그래서 비과세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짠하니까. 짠하면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짠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자, 해서 과세 비과세 중에서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나오는 건 과세도 나오고 비과세도 나오는데 비과세는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에 비과세, 여기에 비과세. 이번 시험에는 재산세 비과세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내년은 요거 뺀 나머지 거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과세 개념을 아는데 공부하실 때 과세는 너무 많아. 다 세금 걷어야 되니까. 다만 비과세는 걷질 않아. 왜? 그렇죠. 계속 1년 내내 짠하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것 위주로 나중에 공부합니다. 얘는 소홀해도 돼요. 왜냐하면 올해 나왔다. 그럼 내년엔 안 나와요. 이것도 가르쳐주면 공부 안 하는데? 제가 보기보다 샤프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좋아하는데 편하게 공부하려니까 과감하게 전 시험에 나올 것만 해줘요. 반복해서. 시험에 안 나올 건 이렇다 하고선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넓다가 시험 볼 때 가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렇잖아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17대1로 싸운다고 그러죠. 남자들. 17대1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내가 1이다. 그럼 17명이다. 그럼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이분하고 대화 된다. 이분도 해봤나 봐.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예요. 나올 놈만 패면 되는 거예요. 너 저분한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공부할 시간도 책 6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배려를 합니다. 배려. 그죠? 세법은 웃으면서 출석해서 현장 강의만 들으면 돼요. 동영상 별로. 걔는 내 아바타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동영상은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집에서 손만 파워만 키면은 나와.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장 강의는 요 시간 떠나면 내 얼굴 못 봐. 그러니까 더 집중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결석은 안 하시면은 돼요. 나머지 끝난 다음에는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민법, 학개론, 공법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딴 분도 섭섭하겠다. 중개사법, 공시법 다 신경 쓰시면 돼. 세법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과세주체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권자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거. 그래서 과세주체라는 말을 딴 사람은 또 과세권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건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국가와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거죠. 그럼 국가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되겠죠. 국가가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뭐가 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기초단체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이다 그랬으면 누가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걷어들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방세라 얘기한다. 해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국세냐 지방세냐. 요게 항상 문제 지문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5개 중에서 분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순서예요. 순서. 항상 물건을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그러니까 요게 순서란 얘기. 사는 게 먼저고 파는 게 나중이란 얘기죠. 사고 갖고 있고 처분하는 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도 이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따져볼게요. 5개 세금을 배웁니다. 조세. 5개 중에서 국세 몇 글자? 2개뿐이 없어요. 국세는 2글자? 세법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국세는 2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개가 됩니다. 2개는 국세구나 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라고 합니다만은 요거랑 종합부동산세 2개만 국세예요. 이렇게 손에 힘이 없나요? 5개를 배우는데 국세가 2개면 지방세는 몇 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러는데도 지방세 이러는데 2개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방세는 하나, 둘, 셋. 그럼 구태여 국세, 지방세 외울 게 없어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먼저 알아두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방세 몇 개? 국세 몇 개? 이것만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면 지방세가 되는 거고 국가에서 부과하면 뭐가 된다? 국세.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세는 어떤 게 있고 지방세는 어떤 게 있고 요것만 달달달달 1년간 외우란 얘기죠. 1년 동안 외울 수 있나요? 수업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외우게 돼요. 그렇잖아요? 5개뿐이 없다는 것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370조 1번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동그라미 2번 보죠. 기억, 국세는 몇 개가 있다? 2개. 종부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몇 개 있다?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한두 개 더 있겠죠. 근데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만 알아두면 되겠죠. 5개 배울 것 중에서 지방세 3개, 국세 2개 이러면 되겠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취득세. 난 한 잠 잘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그럼 2개만 국세 외우면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외우기 힘드니까 한 놈만 패면 되는 게. 그러니까 세법은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세법은 항상 이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무지 어려운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찾으란 얘기야. 2개 다 외우면은 헷갈려요. 왜냐면 이거 섞어서 나오면 그놈이 그놈 같아. 한 놈만 패라고 그랬죠. 그럼 국세만 2개 외우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지방세죠. 절대 힘든 게 국세 지방세 나온 거 다 외우는 게 힘든 거야. 외우는 걸 섞어 놓으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 어디서 들어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2개가 나오면 둘 중에 어느만 집중적으로 해라. 하나. 적은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세는 몇 개? 2개. 지방세는 몇 개? 시험 보러 가서 국세 2개인데 뭐가 2개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1쪽에 보면은 3번 요거 알아두셔요.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동그라미 과세 요건 왕별 표시하세요. 무조건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첫날부터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해요. 왕별 표시해도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과세 요건이라고 나옵니다. 해보자.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이분은 미인이시니까 세금을 갖다 반만 내세요. 이상하네. 이분은 더 미인이니까 세금을 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순서가 그렇게 했네. 이분은 너무 이쁘니까 세금을 100배 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건 법률에 근거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 부과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조건 친해야 됩니다. 과세 요건 몇 글자? 그럼 4개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법이 이런 거예요. 그럼 과세 요건은 뭐냐 하면은 이런 조세들이 있는데, 자,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해야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취득세 내요? 자, 칠판 샀어요. 취득세 내야 돼요? 진짜로? 그 봐. 꼭 특징이 2번째 물어보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런 거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이건 안 내요. 책상 안 내죠. 그런데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내죠. 벌써 다 하시네.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땅 사면, 상가 건물 사면, 에? 그거 봐, 겁먹잖아, 이게. 하는 순간에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다 그런 건 물건이에요. 그럼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되는 대상이 뭐냐 이거죠. 이건 어떻게 나오냐? 박스가 나와요. 박스가 나오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는 건가? 요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은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나올지 재산세에서 나올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는 거고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낸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째, 누가 내야 되느냐?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납세 의무자. 요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자,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까요?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취득세는 사는 사람. 어려운 말 쓰려고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그죠? 취득하는 자, 구매하는 자, 노노노, 사는 놈. 그렇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돼요? 에? 등기하는 놈, 등록하는 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려운 말 쓰지 말아요. 저랑 할 땐 쉽게. 재산세 누가 내요? 재산이 있는 분? 여보세요. 재산이 있는 놈. 그럼 종부세는 누가 내요? 그렇지. 재산이 많은 놈. 양도소득세 누가 내요? 파는 놈. 뭘 파는 자예요? 파는 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납세 의무자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에서 나올 수 있고 등록면허세 나올 수 있고 재산세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납세 의무자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가 내죠? 사는 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하는 놈. 재산세 누가 내죠? 재산 있는 놈. 종부세는 누가 내죠? 재산 많은 놈. 너무 첫날부터 과격한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공부할 때 편하잖아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요? 파는 놈이 내는 거죠. 그럼 사는 놈은 취득세 내고 파는 놈은 뭘 내죠? 양도소득세 낸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과세표준이 되죠.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 세금을 매길 때, 계산할 때 기준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과세표준.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줄여 쓰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끼리 얘기할 때, 나 올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 왜? 과표가 많이 잡혔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미안합니다. 그럼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의 관심사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취득세 몇 프로 내고 양도소득세 몇 프로 내느냐? 그 퍼센트를 뭐라고 그러죠?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세율은 이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으니까 내년도 나올겠죠. 올해는 어디서 나왔냐? 취득세에서 나왔어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겠죠. 항상 분석해보면 뻔해요. 그러면 세율이 나왔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공식 하나를 배웁니다. 공식은 1년 내내 배울 거예요.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1년 내내 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이 공식을 가지고 세무사가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사가 수수료 받는 거예요. 다 세금 계산은 이겁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라는 건 시간 날 때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게 371쪽 3번 박스에 과세요건 나와 있죠. 그 네 가지 말만 꼭 친해져야 됩니다.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대상. 그 다음에 기준되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표준. 비율을 뭐라고 그러죠? 세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네 가지는 시험에 최소 4문제 이상 나옵니다. 다만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는 것. 꼭 친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72쪽에 보면은 세목, 이렇게 국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373쪽에 국세의 체계해서 그림 나오죠.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이거 보다가 가출합니다. 국세는 몇 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2개. 무엇과 무엇?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거기 나온 건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됐을 때 1~2개만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74쪽에 보면은 박스에 지방세 책에 나와 있죠. 보지 마세요. 몇 개만 공부하면 된다? 3개. 좋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요거에 관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공식만 알아두셔요. 자, 공식 한 번 더 시작.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그 다음에 우리가 374쪽에 보면 2번 조세의 밑줄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요건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날 중요한 거라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세, 또 하나는 목적세. 여기에 새로운 요 5가지 조세 말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세다 그랬으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무나 갖다가 예산 써.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임자야. 요걸 보통세. 따라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보통세야. 저기 있는 거 다 보통세예요. 많은 건 시험에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보통세니까.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목적세. 목적세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금을 거둔데 목적이 있어요.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여기다만 걷어서 여기다만 써야 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바깥분이 월급을 타오시면 어떻게 해요? 바깥분이 이제 월급이 1억이다. 그럼 그 정도는 돼야 월급이죠. 요 중에서 2천만 원은 애들 교육비, 5천만 원은 부식비, 잘 먹어야 되니까. 용도로, 요거는 저축, 요렇게 적금 붙는 거 정해져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고, 용도가 없으면 보통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목적세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일단 알아둬야 될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국세냐 지방세냐.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에 답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잘 봐요. 국세는 교육세가 있어요. 그럼 교육세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교육, 참 대답 짧아서 좋네. 교육세 걷어서 그럽시다. 그럼 교육에 써요. 설마 이것도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친해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대답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래.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에만 써야 돼? 그럼 요것도 설마?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있어요. 걷어서 어디다 써요? 아주 그대로 있네. 그래서 교육세는 걷어서 학교시설의 기반 확충에 쓴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교육세 걷어서 어디에 쓴다? 교육.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서 쓴다? 농어촌. 잘했어요. 이건 길어서 안 할래요. 교통시설에 써야 된다. 그럼 지방세는 2개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써요? 교육세 걷어서 있어요. 교육에. 이건 어디에? 그렇게 알고 계시란 얘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이제 몇 번 나올 텐데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러는 건 뭐냐면은 재산세 내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없어. 그럼 소방서가 못 들어오겠죠. 화재 나면 난리 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소방도로를 만들어요. 그럼 땅도 구매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사비 들어가겠죠. 그럼 요게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재산 가진 사람, 이 사람한테 야, 너 좋아지게 된 거니까 소방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 일부 부담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건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요? 지역자원시설에 쓴다는 얘기야. 시설은 어떤 게 있느냐? 소방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혜택을 보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요걸 내요. 요건 목적이 있어. 요건 교육, 농어촌, 교통, 지방교육, 지역자원시설, 지역시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걷어서 취득에 써요? 말이 안 되죠. 재산세 걷어서 재산에 써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건 다 보통세예요. 그럼 목적세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들은 뭐냐? 얘들은 목적세더라 끝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날엔 강의를 안 하는 건데 이번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나왔다.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냐? 요런 가르쳐 드릴게. 지방세는 외울 필요가 크게 없어요. 왜? 족 있는 것만 알면 돼. 그럼 조고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말이 꼭 나와요?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와요. 오, 눈치챘어요? 그래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어디에 속한다? 지방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목적세 몇 개뿐이 없다? 5개. 5개. 그럼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목적세는 인 것은 앞에가 함정이죠. 다음 지방세 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세나 지방세는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 그냥 이렇게 목적세 물어보고서 어떻게 나오냐? 농어촌 특별세 나와요. 나 농어촌 특별세 진짜로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된다? 농어촌 목적세야. 답은 뭐야? 1번. 나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나중에 발표날 나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발표날 전원이 꺼져 있으면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웃고 있나? 뒤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함정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이거 걸리라고. 이거 안 본 사람은 무조건 걸린다는 얘기죠. 앞에 함정이 지방세면서 얘는 국세니까 X, 지방세니까 얘가 되죠. 이게 시험 출제예요. 기출문제. 그래서 함정은 항상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는 것. 조금 이해 가요? 아니, 안 가요. 처음에는 무슨 개강날인데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해? 이러죠. 시험에 나오는 추세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붙는 비결 가르쳐드려? 이 표정은 아직 멀었어. 이런 표정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무조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에서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1년간 배웠으니까 기본 지식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만 없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배웠는데 내가 한 개 때문에 틀리고 떨어지고 2개 때문에 떨어지지 빵점 맞아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2개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아는 건데 실수한 게 5개가 돼. 잠 와요, 안 와요? 한 3개월 동안은 자다가 욱욱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붙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험 보러 갔는데 그게 글자가 안 보였대요. 거의 변명이 그래. 안 보였대. 그럼 돋보기 사드릴 걸 그랬나? 그래서 실수만 안 하시면 이까이꺼. 그죠? 안 되겠어요? 난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서 힘이 들어서 이제 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컨디션 중요한 거죠. 한 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차는 붙었어요. 다음 연도에 몇 차 하면 돼요?
2차만 보는데 마지막 공시세법 할 때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글자가 그죠? 그분은 무조건 붙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혈당 쇼크가 나와갖고 글자가 뿌옇고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공시세법에서 꽈락이 나왔어요. 2차만 보는. 그래서 올해 1차, 2차를 동시에 봤잖아요. 당연히 붙죠. 붙어가지고 이제 연세가 그분도 한 65세 되셨나?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이까이까.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뭘 나눠줘요? 감독관이 뭘 나눠줘요? 응? 그거 왜 자신감이 없어? NG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감독관이 뭐 나눠줘? 너 답안지 나눠주는 게.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정이 웬 궤변이야? 이런 표정이 답안지 나눠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찾는 거 연습을 잘하면 된다. 나중에. 그러기 위해서 기본 지식을 많이 쌓아둬야 되겠죠.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뭐예요? 답 찾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모르면 몇 번? 오케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 모르면 3번 혜택 본 사람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어렵게 나왔어요. 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모르면 3번. 근데 진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기쁨 2배 되는 거죠. 그런 게 사람 과감성이 있어야 돼. 의심병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답, 이제 개강 첫날에 답 찾는 요령 하나만 더 해드릴게. 아까 1, 2, 3, 4, 5 해서 두 번째 시리즈 2. 시리즈 2. 1, 2, 3, 4, 5. 1번은 무조건 내가 아는 거야. 맞아. 정답이 아니야. 2번도 나 자신 있게 알아. 3번도 자신 있게 알아. 4번에 평상시보다 안 봤던 지문이 나왔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 지문 5개 중에 4개는 아는 거 나와도 한두 개는 모를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지문이 안 보는 게 나왔어. 평상시 안 보던 게. 모의고사고 뭐고 안 보는 게 나왔어. 그럴 땐 과감하게 어떻게 하느냐.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 그럼 밑에 내가 아는 답이 숨어 있어요. 딴 데 가면 박수 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건 분석을 제가 해요. 저도 이제 시험을 자주 보고 합니다. 다른 관련된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느낀 거예요.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낯선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답은 그 뒤에 있어요. 아주 쉬운 게. 왜냐하면 이걸 숨기려고 낯선 걸 들어온 게. 낯선 게 나왔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얘를 위에다 놓으면 금방 들통나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여보세요. 그럴듯해 보인 게 아니라 정가되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의심병이 도져. 수험생들은 무조건 다 알아야 돼. 하나라도 낯선 게 나오면 이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읽어봐. 읽어보니까 다 그럴듯해 배. 그러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결국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의심병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문과정부터 여러분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기만 충실하면요 답 찾는 연습이에요. 이거 엘리베이터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2개를 설명해 드렸어. 하나는 정답은 어디 있다? 뒤에. 함정은 앞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낯선 지문이 나왔다. 그럼 어떡한다? 체크하고 빨리 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 밑에 우리가 많이 했던 답이 씩 웃고 있고 내려가는 체크하는 순간에 얘가 뭐냐? 들켰네. 이렇게 나게. 이 2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허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강 때마다 저 이거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면 관심을 안 가죠. 왜?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해?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주 얘기할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은 중요한 건
반복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게끔. 좋잖아요? 한 번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374쪽에 보면은 네모 2번 조세의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가 있는데 괄호 2번의 세목은 국세지방세 외울 거 없어요. 보통세는 절대 쳐다볼 필요 없죠. 그거 외웠다가 섞어놓으면 그놈이 그놈 같아. 그러면 2번 목적세 동그라미. 목적세는 괄호 2번의 세목 국세에서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지방세에서 몇 개 있죠? 2개. 국세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몇 개뿐이 없냐? 5개뿐이 없습니다. 죽어도 5개예요. 시험 볼 때까지 5개예요. 다른 건 뒤에다 등 이렇게 써놨지만 얜 등자가 없죠. 그럼 이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세는 우리가 몇 개뿐이 없다? 5개. 이 중에서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어디에 해당한다? 지방세. 그럼 나머지 국세가 되죠. 그리고 목적세는 외우지 말고 이름만 보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쓴다? 아마 한 1년 내내 교육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래도 좋아. 이해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는 우리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